월요일 오전 8시 21분. 문채림의 사원증이 출입 게이트 앞에서 붉은 불빛을 내며 튕겨 나왔다. 삐!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해담그룹 본사 로비를 가로질렀다. 출근하던 직원 몇 명이 무심코 걸음을 늦췄다. 채림은 카드 방향을 바꿔 다시 인식기에 댔다. 삐! 이번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화면에는 접근 권한 정지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채림은 뒤에 줄을 선 직원들을 위해 옆으로 물러났다. 불과 전날까지 전략사업본부 공공개발팀장이었던 사람이 본사 출입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광경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누군가는 모르는 척 휴대전화를 내려다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 채 옆 사람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보안 직원 한 명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다. 문 팀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시스템 오류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인사팀장 최병철과 법무기획실 직원 2명이 걸어왔다. 최병철의 손에는 투명한 보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채림이 쓰던 만년필과 수첩, 머그잔, 명함 지갑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채림은 상자를 바라보다가 최병철에게 시선을 옮겼다. 제 책상에 있던 물건이군요. 최병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긴급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누가 제 자리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했습니까? 총무팀에서 입회했습니다. 개인 물품만 분리했고 업무 자료는 그대로 봉인해 두었습니다. 채림은 그제야 상황이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출입 권한을 막고 본인이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봉인했다. 이것은 인사이동이 아니라 조사 대상자에게 취하는 조치였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최병철은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을 의식하며 말을 낮췄다. 내부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세종복합행정지원센터 우선 협상 과정에서 특정 협력사의 평가 기준이 사전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채림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세종 사업은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다.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시공사, 금융사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이었다. 채림은 입찰 공정성 문제를 막기 위해 평가, 자료 열람 권한을 누구보다 엄격히 관리해왔다. 제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제보입니까?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제 출입 권한부터 정지했군요. 최병철은 답하지 못했다. 그 옆에 있던 법무기획실 과장이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조사 중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문 팀장님을 전략사업본부 업무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결정입니다. 오늘부터 본사 고객신뢰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채림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고객신뢰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1층 안내 데스크 옆에 임시로 설치된 민원 접수 창구였다. 최근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와 안전사고 민원이 이어지자 회사가 외부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급히 만든 자리였다. 직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했다. 항의하는 협력사 관계자와 불만이 쌓인 고객을 하루 종일 상대해야 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현장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지원센터 직원이었다. 문제를 만든 임원들은 회의실 안에 있었지만 사과는 늘 로비에 있는 사람이 했다. 서류 하단에는 류세빈 법무기획전무의 결재가 있었다. 대표이사 결재란은 비어 있었다. 채림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대표 승인 없이 전략사업본부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까? 법무기획실 과장은 준비한 답을 내놓았다. 내부 제보가 법무와 감사 영역에 해당할 경우 조사 책임자가 긴급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백도윤 대표님께는 오늘 중으로 보고될 예정입니다. 채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오늘 중으로 보고될 예정이라는 말은 도윤이 아직 모른다는 뜻이었다. 혹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두 가능성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지 채림은 판단할 수 없었다. 4해 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던 날,
도윤은 분명히 말했다. 회사에서만큼은 당신을 내 힘으로 끌어올렸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후계 구도가 정리될 때까지만 결혼 사실을 비밀로 하자. 당시 해담그룹은 회장 친인척의 특혜 채용 문제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도윤은 막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상태였고 채림은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첫 팀장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채림도 비밀 결혼에 동의했다. 남편의 성이 아니라 자신의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후계 구도는 정리되지 않았고 회사 상황이 안정될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대형 사업 수주가 기다렸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회장 건강 문제가 터졌다. 도윤은 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렇게 잠시는 내해가 됐다. 회사에서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함께 점심을 먹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채림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허리를 숙였다. 회식 자리에서 도윤이 지나가도 그녀는 남편을 향해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반면 류세빈은 달랐다. 세빈은 백정호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류영찬의 외동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백씨 집안과 왕래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백 회장 부부가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다. 회사 안에서는 세빈이 언젠가 도윤과 결혼할 거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돌았다. 도윤이 채림과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빈은 자연스러운 배우자 후보였다. 세빈은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도윤과 함께 외부 인사들을 만났다. 회장 부부의 결혼기념일 식사 자리에도 채림이 아니라 세빈이 앉아 있었다. 채림이 불편함을 말하면 도윤은 늘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세빈이 상황이 특별한 건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딸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선을 그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의 말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일이었다. 아내가 조용히 상처받는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견뎌야 할 사정으로 취급됐다. 채림은 손에 든 직무 배제 문서를 다시 읽었다. 이번에도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뒤늦게 보고받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도 회사의 절차라는 이유로 침묵할까? 그녀는 최병철에게 물었다. 제보 원문과 직무 배제 요청서 열람을 신청하겠습니다. 조사 중이라 바로 공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했다는 기록이라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개인 물품을 본인 확인 없이 반출했다는 사실도 인사 기록에 첨부해 주십시오. 최병철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문 팀장님, 일을 크게 만들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만 끝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채림은 투명 상자를 받아들었다. 제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충분히 크게 만들어 놓았으니 저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녀는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방향을 돌려 로비 오른편 고객 신뢰 지원 센터로 걸어갔다. 센터는 안내 데스크와 출입증 발급 창구 사이에 끼워 넣은 작은 공간이었다. 낮은 책상 2개와 상담용 의자 3개, 회사 홍보 문구가 적힌 배너 하나가 전부였다. 배너에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해담그룹이라는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다. 채림은 그 문구를 한동안 바라봤다. 신뢰를 강조하는 회사일수록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회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였다. 센터에서 일하던 계약직 직원 나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팀장님, 오늘부터 여기 근무하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보라는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제가 인수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협력사 민원 접수, 오후에는 방문객 안내를 같이 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책상 아래에서 회색 조끼 하나를 꺼냈다. 등 뒤에 고객 신뢰 회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채림은 조끼를 받아들었다. 이걸 반드시 입어야 합니까? 류 전무님 지시라고 했어요. 외부 방문객이 담당자를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전략사업본부 팀장이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신뢰 회복이라는 문구를 등에 달고 로비에 서는 것은 사실상 공개적인 유죄 선고였다. 누가 봐도 채림이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직원이고 이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채림은 조끼를 의자에 걸어둔 채 물었다. 센터 운영 규정에 의무 착용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보라는 서류를 뒤적였다. 정식 규정에는 없어요. 오늘 아침 별도 지시가 내려온 거라서. 그렇다면 입지 않겠습니다. 업무용 명찰이면 충분합니다. 보라는 작게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채림이 무조건 참거나 반대로 로비에서 소란을 일으킬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채림은 투명 상자를 책상 아래에 내려놓고 상담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전략사업본부 계정은 이미 막혀 있었지만 고객 민원 시스템은 새 권한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민원인은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에 찾아왔다. 충북 청주에서 올라왔다는 중년 남자는 해담 그룹의 한 현장에서 전기 공사를 맡았던 하도급 업체 대표였다. 그는 석 달째 공사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리쳤다. 담당 부서는 전화도 안 받고 법무팀은 계약서만 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본사 승인이 안 났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큰 회사라고 작은 업체 돈을 이렇게 묶어둬도 되는 겁니까? 주변 직원들이 흘끗거렸다. 보라는 익숙한 듯 사과 문구가 적힌 매뉴얼을 펼치려 했다. 채림은 남자에게 먼저 의자를 권했다. 대표님 성함과 현장명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급이 보류된 정확한 사유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조회만 몇 번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다면 그 부분부터 잘못된 겁니다. 다만 제가 확인하지 않고 해결을 약속하면 또 다른 거짓말이 됩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채림은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두 번째 전화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다. 채림은 지급 승인 번호와 보류 사유 코드를 요청했다. 상대 직원은 고객 신뢰 지원센터에서 그런 세부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인이 직접 본사에 방문해 지급 사유를 문의했으나 담당 부서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 확인 결과 대금이 보류된 이유는 해당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 부서가 변경 계약서를 늦게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해담그룹 내부 실수였다. 채림은 처리 담당자와 지급 예정일을 문서로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남자는 처음 왔을 때보다 한결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 같군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날인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정을 더 빨리 알아듣네요. 남자가 돌아간 뒤 보라는 채림을 신기한 듯 바라봤다. 보통은 화를 가라앉히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찾아오는 게 아니야.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난 상태로 오는 거야. 채림은 민원 처리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방금 전기공사 업체의 대금 보류를 승인한 부서가 법무기획실 산하 외주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로 표시돼 있었다. 해당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는 류세빈이었다. 더 이상한 것은 같은 코드로 지급이 정지된 업체가 7곳이나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중 3곳은 세종복합행정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회사였다. 채림이 프로젝트팀에 있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업체들이었다. 그녀는 보라에게 물었다. 최근에 이 업체들 관계자가 본사에 찾아온 적 있어요? 보라는 방문 예약 기록을 검색했다. 2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법무기획실에서 직접 응대한다고 해서 위층으로 안내했어요. 누구를 만났는지 기록돼 있습니까? 담당자 이름은 없고 전무실 요청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채림은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방문자 가운데 한 명의 회사명이 낯설었다. 미래안전연구원. 세종사업의 안전검증업체 명단에는 없는 회사였다. 그런데 방문 목적란에는 세종사업 평가자료 검토라고 적혀 있었다. 자신이 평가자료 유출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된 바로 그 사업이었다. 채림은 화면을 출력하려 했지만 프린트 버튼이 비활성화돼 있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 저장은 막혀 있었다. 원래 출력이 안 됩니까? 보라가 고개를 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됐어요. 오늘 아침 법무기획실에서 보안 설정을 바꿨습니다. 채림은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았다. 회사 시스템 화면을 개인 기기로 촬영하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 있었다.
대신 민원 접수 노트에 방문 날짜, 회사명, 방문 목적, 출입증 번호를 손으로 적었다. 증거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적법하게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오전 10시 반이 되자 류세빈이 로비로 내려왔다. 검은색 재킷을 입은 세빈은 고객 신뢰 지원센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직원 몇 명이 뒤따르고 있었고 홍보팀 카메라도 함께였다. 채림은 카메라를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세빈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협력사 상생 주간 행사가 있어서 로비 현장을 촬영할 겁니다. 고객 신뢰 지원센터가 민원을 얼마나 성실히 처리하는지 보여주려는 취지예요. 보라가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채림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세빈은 의자에 걸린 회색 조끼를 바라봤다. 문 팀장님, 지급된 조끼를 왜 입지 않았죠? 운영 규정에 의무 착용 조항이 없습니다. 오늘 촬영에서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공문으로 안내했어야 합니다. 세빈은 미소를 유지한 채 채림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은 팀장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시받은 대로 방문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회사 입장을 전달하면 됩니다. 채림도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회사 입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전달하라는 뜻입니까? 세빈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당신이 평가 자료를 외부에 넘겼다는 의혹부터 해명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조사 중인 사안을 로비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채림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을 기정사실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를 기록해도 되겠습니까? 기록을 좋아하네요. 누군가는 기억을 바꾸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세빈은 홍보팀을 향해 손짓했다. 촬영은 다른 쪽부터 시작하세요. 직원들이 멀어지자 세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문채림 씨는 본인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강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무너지지 않는 척하죠? 채림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세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전략사업본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종사업은 이미 다른 책임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임시 총괄을 맡을 겁니다. 그제야 채림은 세빈의 목적 중 하나를 확인했다. 자신을 조사 대상자로 만든 뒤 비어있는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를 직접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실적을 가져가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급했다. 평가자료 유출 제보, 관련 업체의 대금 지급 정지, 낯선 안전연구원의 방문 기록까지 여러 일이 같은 시기에 겹쳐 있었다. 채림은 물었다. 제가 유출했다는 평가자료를 어느 업체가 받았습니까? 세빈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조사 중인 내용입니다. 피조사자에게 혐의의 기본 내용도 알리지 않는군요. 당신은 지금 질문할 위치가 아니에요. 그 위치를 전무님이 정했습니까? 세빈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춰섰다. 오늘 저녁 공주 본가에 오지 마세요. 채림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늘 집안 모임이 있습니까? 세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회장님과 도윤 오빠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회사 조사까지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만 불편해지겠죠. 도윤 오빠. 세빈은 회사 안에서조차 더 이상 호칭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했다. 채림은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세빈을 붙잡지 않았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가족 모임을 세빈은 알고 있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가진 사람처럼 말했다. 점심 무렵 채림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오래 이어졌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잠시 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대표님께서 세종에서 기관장 간담회 중이십니다. 급한 용무이실까요? 채림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그의 아내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용건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우스워졌다. 오늘 본사에서 제 직무와 관련된 긴급 조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알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다. 관련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했다는 사실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채림은 통화를 끝냈다. 도윤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 안도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표이사인 남편이 아내의 출입 권한이 정지되고 자리가 봉인될 때까지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는 것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채림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윤은 없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그대로 둔 물컵이 있었고 거실은 차가웠다. 그는 메시지 한 통만 남겼다. 세종 일정 끝나고 공주 본가에 들렀다 갈게. 늦을 것 같아. 채림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세빈이 말한 가족 모임은 사실이었다. 도윤은 아내에게 누구와 무엇을 논의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늦을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소파에 놓인 공용 태블릿 화면이 켜지며 알림 하나가 떴다. 백씨 가족 일정 공유방의 새 메시지였다. 채림은 그 대화방에 초대된 적이 없었다. 태블릿이 도윤의 계정과 연동돼 있어 알림 일부만 보일 뿐이었다. 화면에는 오명숙이 보낸 메시지가 나타났다. 세빈이가 준비한 자료는 잘 받았다. 도윤이 오면 회장님께 같이 설명하자. 이어 세빈의 답장이 떴다. 네, 어머니. 채림 씨에게는 아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림은 태블릿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가 견디기 힘든 것은 세빈이 자신을 밀어내려는 행동만이 아니었다. 남편의 가족 안에서 이미 세빈은 의견을 나누는 사람이었고 채림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회사의 비밀 아내가 어느 순간 가정에서도 공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채림은 침실 서랍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다. 내해 전 신고 이후 한 번도 다시 펼쳐보지 않았던 문서였다. 종이 위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백도윤, 문채림, 법적으로는 부부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남이었고 가족 대화방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 남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채림은 서류를 다시 접지 않았다. 식탁 위에 펼쳐둔 채 고객 신뢰지원센터에서 적어온 메모를 정리했다. 미래안전연구원, 세종사업평가 자료 검토, 법무기획실 방문, 관련 협력사 지급 중지, 류세빈의 프로젝트 임시 총괄 예정. 각각 따로 보면 설명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 줄로 이어놓으면 방향이 보였다. 누군가는 세종사업의 기존 구조를 흔들고 관련 업체를 압박하고 채림에게 자료 유출 혐의를 씌운 뒤 책임자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문제와 회사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두 문제의 중심에는 같은 두 사람이 있었다. 남편 백도윤과 류세빈. 도윤이 직접 계획한 일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과 무관심이 세빈에게 어디까지 허락으로 받아들여졌는지는 따져봐야 했다. 다음 날 오전, 본사에는 갑작스러운 공지가 내려왔다. 오전 10시 백도윤 대표가 고객 신뢰지원센터와 협력사 상생 주간 운영 현장을 직접 점검한다는 내용이었다. 도윤의 비서가 전날 채림의 전화를 전달한 것이 분명했다. 로비 분위기는 아침부터 달라졌다. 홍보팀은 배너 위치를 바꿨고 총무팀은 바닥을 다시 닦았다. 평소 고객 신뢰지원센터에 관심도 없던 임원들이 내려와 상담 기록을 확인하는 척했다. 세빈은 9시 반에 나타났다. 오늘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어제 채림이 입지 않았던 회색 조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끼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입으세요. 채림은 조끼를 보지 않았다. 착용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외부 촬영도 있습니다. 회사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별도 인사 사유가 됩니다.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지 문서로 주십시오. 세빈은 책상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죠? 조용히 조사받고 물러나면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채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물러나야 다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빈의 손가락이 멈췄다. 무슨 뜻이죠? 저를 조사 대상자로 만든 사람인지, 세종사업 책임자 자리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회사 밖에서 평가 자료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묻는 겁니다. 세빈의 얼굴에서 핏기가 아주 조금 빠졌다. 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다.
근거 없는 상상은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 판단도 전무님이 합니까? 두 사람의 대화는 정문 쪽에서 들려온 인사소리에 끊겼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백도윤이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다. 회색 코트 안에 짙은 정장을 입은 그는 비서실장과 감사 책임자, 운영본부장을 대동하고 있었다. 전날 공주 본가에서 늦게 돌아왔는지 눈가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다. 세빈은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그를 향해 걸어갔다. 대표님, 갑자기 현장 점검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내부 조사건은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세빈을 지나 고객신뢰지원센터 쪽으로 향했다. 채림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정장 재킷 대신 고객 응대용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고객 신뢰 지원 문채림이라는 임시 명찰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누군가 억지로 세워놓은 회색 배너가 있었다. 신뢰를 잃었다면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처음에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채림과 배너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 다음에는 그녀의 목에 걸린 임시 명찰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서 피로가 사라지고 대신 당혹감이 번졌다. 채림 씨가 왜 여기 있습니까? 공식적인 질문이었다. 아직은 대표가 직원에게 묻는 말투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채림에게 쏠렸다. 세빈은 도윤 옆에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 채림은 회사 규정에 맞춰 고개를 숙였다. 현재 전략사업본부 업무에서 배제돼 고객신뢰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업무에서 배제했습니까? 세빈이 먼저 끼어들었다. 세종사업과 관련해 내부 제보가 들어왔어요. 조사 공정성을 위해 제가 긴급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표님께 오늘 정식으로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윤은 세빈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채림에게 고정돼 있었다. 어제 전화한 이유가 이거였습니까?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 대표이사가 한 직원의 전화를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채림은 그 변화를 보며 내해 동안 두 사람이 애써 지켜온 비밀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왜 나한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대표가 직원을 대하는 말투가 아니었다. 채림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했다. 그러나 채림은 그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당신은 어제도 회사보다 늦게 소식을 들었고 집에서는 저보다 류 전무와 먼저 가족 이야기를 나눴죠.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세빈이 급히 말했다. 문 팀장님, 지금 개인적인 감정을 회사 문제에 섞지 마세요. 채림은 그제야 세빈을 바라봤다.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회사 권력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정확한 관계를 알지 못했지만 세 사람 사이에 단순한 직장 갈등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아차렸다.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채림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채림은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 먼저 묻지 마세요. 그녀는 세빈이 책상 위에 내려놓은 회색 조끼를 집어 도윤 앞에 놓았다. 등 뒤에는 고객 신뢰 회복 지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당신이 가족처럼 믿어온 류세빈 전무에게 물어보세요. 왜 조사도 끝나기 전에 제 출입 권한을 막았는지, 왜 제 자리를 봉인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이걸 입고 로비에 서 있기를 바랐는지. 도윤은 조끼를 내려다봤다. 채림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당신이 내해 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숨겨온 아내를 왜 그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서 지울 수 있다고 믿었는지. 백도윤은 한동안 회색 조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고객 신뢰 회복 지원. 문구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 문채림을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으로 규정했고
모든 직원과 방문객이 지나다니는 로비에 세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려 한 것이었다. 도윤은 조끼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끝이 굳어 있었다. 누가 이걸 제작했습니까? 류세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고객실 내지 원센터에서 원래 사용하는 복장입니다. 문 팀장 한 사람을 위해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나보라가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채림은 그녀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고개를 저었다. 어린 계약직 직원이 임원들 앞에서 대신 싸우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도윤은 운영본부장을 바라봤다. 원래 사용하는 복장입니까? 운영본부장 고상철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표정이 굳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지 말고 지금 답하세요. 센터 정식 운영 매뉴얼에는 별도 조끼 착용 규정이 없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세빈에게 돌아갔다. 그럼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홍보팀과 상의해 제가 제안했습니다. 협력사 상생 주간 행사에서 담당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조치였어요. 왜 문 팀장에게만 지급됐습니까? 이번에는 세빈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로비에 모여 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채림은 더 이상 이 장면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도윤이 공개적으로 분노할수록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이었다. 대표님, 채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조사 중인 사안이 불필요하게 공개됩니다.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도윤의 얼굴에 아주 짧은 통증이 지나갔다. 그는 곧 표정을 정리하고 운영본부장에게 지시했다. 감사실장, 인사팀장, 법무기획실 관련자 전부 10층 소회의실로 오라고 하세요. 세종사업 자료 유출 제보 원문과 문 팀장 직무 배제 근거, 출입 권한 정지 기록도 모두 준비하십시오. 세빈이 말을 끊었다. 대표님, 내부 제보에는 제보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공개할 수는 없어요. 제보자 신원을 공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다는 것인지 피조사자에게 혐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감사 절차는 법무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부터는 대표이사 직속 감사실에서 관리합니다. 세빈의 얼굴이 굳었다. 채림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며 이상한 피로를 느꼈다. 어제까지 도윤은 아무것도 몰랐다. 오늘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화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4해의 무관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도윤이 채림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같이 올라갑시다. 채림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 제 근무지는 고객 신뢰 지원센터입니다. 상담 대기자가 2명 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오셨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비우면 제가 다시 지시 불이행을 했다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운영본부장이 황급히 보라에게 말했다. 나보라 씨가 상담을 이어받으세요. 문 팀장은 회의 참석으로 업무 이관 처리하겠습니다. 기록도 제가 직접 남기겠습니다. 그제야 채림은 책상 위에 상담 기록을 정리했다. 그녀는 수첩을 챙기면서 방문 기록 시스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래안전연구원의 방문 내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담당 부서가 법무기획실에서 시설관리팀으로 수정돼 있었다. 수정 시각은 오전 9시 42분이었다. 도윤이 로비에 도착하기 불과 18분 전이었다. 채림은 화면에 변경 번호를 수첩에 적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채림과 도윤, 세빈, 감사 책임자 임재혁이 함께 탔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금속 벽에 4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다. 도윤은 대표이사의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세빈은 경영진의 배지를 달고 있었다. 채림의 목에는 임시 명찰이 걸려 있었다. 4해 전 혼인신고를 하던 날, 도윤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세상에 알리지 못해도 당신이 내 아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그때 채림은 관계의 진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보호받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해도 항의할 근거가 없었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남편은 가장 늦게 알았다. 10층 소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인사팀장과 법무기획실 실무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회의 테이블 중앙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문채림 팀장을 전략사업본부 업무에서 배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사팀장 최병철이 세빈을 한번 바라본 뒤 대답했다. 류 전무님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인사팀에서 조치했습니다. 대표 결재 없이 팀장급 직무 배제가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표 결재가 필요합니다. 다만 중대한 보안 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보안 사고라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세빈이 대답했다. 제가 했습니다. 세종 사업평가 기준이 외부 업체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었고 접속 기록상 문 팀장 계정에서 자료가 열람됐습니다. 재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접속 기록을 감사실에서 확인했습니까? 법무기획실 정보보안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감사실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해야 했어요. 재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더 건조해졌다. 신속한 조치와 독단적인 조치는 다릅니다. 계정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정지할 수는 있어도 해당 사용자가 자료를 유출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려면 로그 분석과 기기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세빈은 팔짱을 끼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채림이 조용히 물었다. 유출됐다는 평가 기준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법무기획실 과장이 노트북 화면을 열었다. 세종복합행정지원센터의 안전성 평가 세부 배점표입니다. 공식 제안 요청서에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누가 그 자료를 받았다고 제보했습니까? 미래안전연구원이라는 외부 업체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내부 배점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채림은 수첩에 적어둔 회사명을 펼쳤다. 미래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지난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세빈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다. 재혁이 물었다. 어느 부서를 방문했습니까? 원래 기록에는 법무기획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시설관리팀으로 변경됐습니다. 법무기획실 과장이 곧바로 말했다. 잘못 입력된 방문 기록을 수정했을 수 있습니다. 채림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수정 요청자와 사유가 남아있을 겁니다. 방문자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12분에 출입했고 방문 목적은 세종사업 평가자료 검토였습니다. 저는 당시 전략사업본부에 있었지만 그 업체와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도윤이 재혁을 바라봤다. 출입기록 원본을 보존하세요. 수정 이력도 확인하십시오. 재혁은 옆에 앉은 감사실 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세빈은 채림을 쳐다봤다. 고객 신뢰지원센터에 하루 앉아 있으면서 회사 기밀을 조사한 겁니까?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록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예요. 세종사업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아봤다면 조사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채림은 수첩을 덮었다. 제 계정은 막혀 있었습니다. 민원 시스템에 연결된 공개 방문 기록을 봤습니다. 오히려 전무님께 묻고 싶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된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기록을 왜 오늘 아침 급하게 수정했습니까? 세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수정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다가 법무기획실 과장에게 말했다. 익명 제보 접수 시각과 문 팀장 계정의 자료 열람 시각을 보여주세요.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에 연결했다. 평가표는 지난주 수요일 오후 8시 17분 채림의 계정으로 열람돼 있었다. 파일은 7분 동안 열려 있었고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이 한 번 남아 있었다. 익명 제보는 다음날 오전 7시 54분에 법무기획실 공용 메일로 들어왔다. 채림은 화면을 보며 지난주 수요일을 떠올렸다. 그날 그녀는 오후 5시에 회사를 나와
청주의 한 병원에 있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다. 밤 10시가 넘어 대전으로 돌아왔고 회사 노트북은 사무실 서랍에 둔 채였다. 저 시간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세빈이 곧바로 반응했다. 계정 사용자가 직접 회사에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을 수도 있고 원격 접속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림은 그녀를 바라봤다. 전무님은 제가 특정 업체에 자료를 넘기기 위해 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업체와 제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습니까? 아직 조사 중이에요. 대가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외부 연락 기록은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채림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리부터 봉인하고 출입 권한을 막고 사람들이 보는 로비에 세웠군요. 세빈은 입술을 다물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 팀장 노트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인사팀장이 대답했다. 정보보안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혁이 물었다. 누가 회수했습니까? 법무기획실 요청으로 총무팀 직원이 회수했습니다. 기기 인수인계 기록과 봉인 번호가 있습니까? 인사팀장은 서류를 뒤적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어두워졌다. 봉인 번호는 있는데 회수 당시 사진이 없습니다. 재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기기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수 후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도윤의 시선이 세빈에게 향했다. 왜 감사실이 아니라 법무기획실에서 기기를 가져갔습니까? 자료 유출이 법무 리스크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당신 부서가 제보를 접수하고 당신이 피조사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당신 부서가 기기를 회수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 맡던 프로젝트 총괄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천천히 끊었다. 이해 충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빈은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대표님도 제가 세종 사업을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문 팀장 혼자만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 능력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뭘 묻는 자리죠? 문채림 씨가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라서 모든 절차를 의심하는 자리입니까?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도윤에게 향했다. 세빈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도윤이 채림을 두둔하면 둘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었고 물러서면 채림은 다시 혼자 남게 됐다.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채림은 그 침묵이 익숙했다.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가장 안전한 표현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었다. 과거에는 그 신중함을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때때로 비겁함과 신중함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